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사흘간의 성탄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몰아쳤던 강추위도 다소 누그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집을 나서 겨울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연말 연휴 첫날 저녁인 현재 서울 홍대와 명동, 강남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인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거리엔 연휴의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곳곳엔 성탄절을 기념하는 트리와 장식이 설치돼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한파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막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막 트리도 많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한껏 신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라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크리스마스 즐기기 위해서 쓴 거요. 오늘 홍대 거리엔 9만 명, 명동엔 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탄 전야인 내일은 홍대 거리에 9만 명, 명동엔 최대 8만 2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지자체마다 안전관리에 비상입니다. 홍대거리 광장엔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현장 상황실이 설치됐고요.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순찰에 나섭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CCTV 스피커로 안내방송도 내보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경찰도 인파 밀집 예상 지역 7곳에 1,472명의 경찰력을 투입하고요. 내일은 강남과 홍대 거리에 경찰 특공대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번 성탄절 연휴 내내 직접 비대위원 인선을 챙기면서 여당 세판 짜기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인을 받고 비대위원 인선안을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출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 1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탄절 연휴가 시작된 오늘 한 지명자는 자맹하며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비대위 인선은 어디까지나 한 지명자가 직접 꾸리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몇 명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예고된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시한이고 28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 처리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지명자가 대통령과 신뢰가 깊고 당원과 지지층의 긍정 여론이 높은 만큼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후보자 검증에서 탈락하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돼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자 이재명 수령 체제, 정적 재고형 꼼수라는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검증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한 비명계 인사들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정협력 일절 불응이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친이낙연계 최성전 고양시장은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북한의 수령 시스템을 닮은 공천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과는 수령에게, 모든 강화는 정적에게. 이재명을 위한 최 전 시장이 출마하려던 고양을 현역 의원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수행실장 출신 친명계 한준호 의원입니다.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하려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불복했다는 게 부적격 이유였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신청 기각에 정적제 고용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기 편 아니면은 비명이라고 몰고 그걸로도 안 되면 해당 행위자로 몰고 누가 봐도 경쟁자를 원천 제거하기 위한 꼼수죠. 검증위에서 부적격이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적격을 받은 당사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당사자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치사 사건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 신청한 친명계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당과 이 대표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총련 의장 정찬 빠져 있었습니다. 연예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보이는데 이 모비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한동훈 지명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의외의 행보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예비 고1 학생이 한 지명자 팬카페에 올린 건데요. 소설책 모비딕 속지에 친필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그 학생한테 받은 선물에 대해서 답례로 책을 선물한 건데 편지 내용을 보니 법무부 장관 마지막 근무 날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모비딕 책을 선물 받은 학생은 팬카페에 한 장관을 향해 정직한 정치를 부탁한다고도 써놨습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이 모비딕 책을 선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선물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한테 모비딕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물로 받은 스티커를 수첩에 붙이고 다닌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한 장관이 모비딕 책을 자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책입니까? 네, 모비딕은 바다에서 한 선장이 흰 고래 모비딕한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소설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좋아하는 책으로 언급한 적이 있고요. 한 지명자는 지난해 신임 검사들한테 자신이 좋아하는 이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except Starboy,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자기 소신을 다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네, 소신과 함께 실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다음 주부터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한 지명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 셈입니다. 비대위원 인선부터 이 모비딕 구절 되새기고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보이는데 두 사람 왜 안 만나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든가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네,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점점 선명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조건을 의견으로 받아치면서 애둘러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님 사퇴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론이 불거지고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면서 야권 분열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이재명 대표 최근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거든요. 3총리 연대설이 힘을 잃으면서 우선 급한 상황은 막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명락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지난 대선 경선 때 정말 살벌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 앙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자들 사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요. 이 기자가 이낙연 당시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저녁 한 인터뷰에서 누군지 한번 파악해보겠다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황들이 좋지 않게 들리는데 그러면 두 사람 결국 안 만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내년 초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년의 통합 행보에 나서면서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치인들 신년 통합 행보 속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지 새해 초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나 일부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2시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제철소 주변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붉은 불길이 솟구칩니다. 시꺼먼 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금세 뒤덮습니다. 포항제철소 2고로 주변에서 불이 난 건 오전 7시 7분쯤입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자 소방당국과 포항시 민원실에는 놀란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방파제를 쭉 걸으니까 포스코 불이 났더라고요. 시커먼 연기가 많이 올라왔죠. 멀리서 봤을 때 화염이 보이는 거죠. 불이 타고 있는 게.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세대와 소방관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여파로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당수 공장 가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산소 배관이 파손돼 불꽃이 튀었고 주변에 있던 전선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비상발전을 가동해 중요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이라며 공장별로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가 재가동되고 공장별로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업과 제품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은 폭발 위험이 있는 부생가스를 배출하면서 생긴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며 화재 규모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생가스는 샘물과 코코스 등을 만들 때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소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선 올해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과 4월 27일엔 포항제철소 하역부두에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고 4월 18일에도 포항제철소 3고로 부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10대 남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풀어준 겁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배후로 알려진 일명 이 팀장을 쫓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 팀장은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서 고액 일자리 취업을 미끼 삼아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17살 임모군과 16살 김모양. 법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며 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상대방인 일명 이 팀장 지시를 받아 낙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팀장은 구체적인 급여를 언급하며 불법 사이트 취업도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군은 김양과 지난 16일 새벽 서울로 향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임군은 이동 중에도 이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소통했습니다. 이 팀장은 본인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로 소개했습니다. 월 1억 정도를 번다며 직원은 둘 있는데 월 1,000만 원씩 받는다고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임군이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말하자
컴퓨터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범행을 유도한 겁니다. 이런 제안에 임군은 일 마치고 나서 얘기해보자고 답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이 팀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둘은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이 팀장을 추적 중입니다. 이 팀장이 실제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인지 임군이 낙서 착수금조로 받은 돈 10만 원을 지급한 계좌의 소유주가 맞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부터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이선균 씨 조사 몇 시간째 진행 중입니까? 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우 이선균 씨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취재진을 만난 이 씨는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지난 2차 조사 당시 이 씨는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던 만큼 머리카락에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출석에선 염색을 한 듯 검은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이 씨는 A씨에게 속았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이 씨가 A씨 등 2명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제3의 인물에게 협박을 당해 이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이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다음 주 중 영장 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 씨에 대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종로, 남대문, 용산같이 서울 도심을 관할 구역으로 둔 경찰서 로비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밤샘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 때문에 온 건데 왜 밤샘까지 하는 건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돌았던 어젯밤 서울 남대문 경찰서.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맨 중년 여성이 1층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러 온 단체 회원인데 원하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밤샘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추위를 이겨보려 따뜻한 차를 타 마시고 머리핀을 나눠 담는 부업을 하며 긴 밤을 보냅니다. 그 장소를 갖다가 섭렵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여기 써있지만은 이쪽이 일단 우선순위예요. 가장 제일 1번 자리,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집회 1번지로 꼽히는 종로, 남대문, 용산 등 관할 경찰서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현행법상 집회 시위 주최자는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로경찰서에는 집회 신고 우선순위 기준은 신고인의 정문 통과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자정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시위나 집회 신청이 특정 장소에 몰리자 경찰은 자정부터 선착순으로 신고서를 받거나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청 단체 회원들은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 교대조까지 만들어 밤낮 없이 24시간 대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8시간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집회 신고가 되려면 일주일이 그냥 없어진다고 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기 인정 이게 다 받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로 선착순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밤의 소리 없는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어뢰에 맞아서 침몰했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서해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800톤급 첨단 호위함이 이름을 이어받은 겁니다. 당시 생존 용사도 복귀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앞바다를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우리의 신형 천안함. 지난 2010년 북한의 폭침으로 임무가 종료된 천안함 대신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이 그 이름을 이어받아 새 천안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부터 제2함대로 예속돼 서해 앞바다 수호에 나선 겁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옛 천안함은 지난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당시 승조원 4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 생존했던 류지욱 중사가 다시 한번 천안함으로 자원해 통신 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13년 전 완벽한 서해 수호를 위해 전우두가 다짐했던 그 순간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정 내에는 46 용사 이름이 새긴 역사관이 조성됐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출령 둘셋 전투 배치! 1,000톤급 초계함이던 옛 천안함에서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특히 선체 고정 음탐기와 더불어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였고 장거리 대잠어뢰 등의 무장을 통해 잠수함 타격 능력 또한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첫 작전 임무를 시작한 새 천안함 장병들은 46명 용사 추모비를 찾아 서해 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해 전우들의 명예를 사수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민간인 안전지대에 무차별 공습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대형 폭탄으로 최소 200차례 이상 폭격을 가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반박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주택이 빼곡한 거리에 폭발음이 들리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폭탄이 2,000파운드급 초대형 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6주간 이러한 폭탄을 가자지구 내 남부 지역에 일상적으로 투여 있다는 뉴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남부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민간인들에게 안내해왔습니다. The IDF calls for the evacuation of all civilians from Gaza City, from their homes, southwards, for their own safety and protection. 인공지능을 통해 위성 사진에서 지름 12m 이상의 분화구를 분석하니 발견된 초대형 폭탄 흔적만 약 208곳. 파괴력이 커 미군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민간인들 안전을 곳곳에서 위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경 20m에 지름 깊이 한 11m 정도 되는 거니까 밀집 지역에 이 한 방 떨어지게 되면 그냥 100여 명 한 번에 살상하는 거는 쉬운 거죠, 이게. 이스라엘군은 군견이 촬영한 하마스 지하터널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전기함과 외부 침입을 막는 방폭문, 의자 등이 놓인 은신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לאחר שאנחנו לקראת שלבי סיום בשלב האחיזה המבצעית בצפון, אנחנו עדיין בתוך לחימה באזור דארט שטופח. 갈란트 국방장관은 하마스 실권자 야히야 신화를 향해 곧 우리 총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이자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미술 작품이 도난당했습니다. 대낮에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서 작품이 설치된 지 1시간 만에 얼굴도 안 가린 강큰 도둑들이 훔쳐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자전거 안장 위로 올라가는 한 남성. 표지판을 대형 펜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더니 통째로 떼어내서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이 표지판은 얼굴 없는 거리의 작가 뱅크시의 미술 작품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서 설치된 지 단 1시간 만에 버젓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앞서 뱅크시는 SNS를 통해 이 작품을 공개하며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했는데 이 절도가 뱅크시의 자작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정지를 뜻하는 영문 스탑에 군사용 드론이 3대가 그려진 이 작품은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7년 이와 비슷한 뱅크시의 작품은 경매를 통해 우리 돈 약 3억 원에 낙찰된 뒤 무기거래 반대 캠페인에 기부됐습니다. 뱅크시의 공공설치 작품은 이전에도 도난당한 적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림을 극장 철문에 그렸는데
철문이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지난해 뱅크시가 그린 벽화를 훔치려 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벽에 외장재와 석고보드를 도려냈으나 현장에서 체포됐고 수거된 작품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뱅크시는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얼굴 없는 작가로 불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부 말만 믿었다가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실하다는 정부 발표에 덜컥 청약을 넣어서 당첨까지 됐는데 정작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입주를 시작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일반 분양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당연히 전세를 이제 한 2년 뭐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거주를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당장 내년 2월 입주인 고덕 어반브릿지 계약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엔 서민들이 전세를 안고 내 집 마련하려는데 법안 통과를 왜 막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72개 4만 7천여 가구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오는 27일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당초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연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네,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국내 팬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데 7년 만에 네. 공연을 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식 공연으로는 이제 7년 만이고 지금 이제 월드 투어 중이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도 하고 호주 쪽, 뉴질랜드 이렇게 돌고 그러고 돌아왔고요. 월드 투어 하면은 좀 어때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가수분들 이렇게 막 떼창하는 거 요새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가수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다음 곡은 비와 관련된 곡이야. 그러면 막 이곳저곳에서 키스 더 레인 막 해요. 그러면은 이 곡을 알아? 불러줄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첫 음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합창을 해요. 와. 그런 다음에 제가 곡을 연주를 시작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요. 왜요? 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곡이 여러 곳에서 쓰이시죠?
아주 많이 쓰이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야구계에서도 지금 야구계 키스터 레인을 멜로디를 가져와가지고 두 혼의 랜더스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한테 이거를 쓰고 싶다 하고선 응원 단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거예요, 반주가. 그래서 아니 기왕 할 거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막 기타리스트랑 다 불러가지고 다시 편곡해가지고 그 반주 MR을 보내드리고 보컬만 이제 단장님이 따로 녹음을 하시고. 네. 얼마 전에 혹시 대단하신 분을 만난 것 같은데 교황을 만나셨습니까? 바티칸에 현대미술이 들어온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전 세계 이제 150명 예술인들을 뽑아서 이제 네,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었죠. 네, 바티칸에 있는 신부님들이 되게 제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제가 유일했었어요.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게 몇 살 때셨어요? 저는 시작은 5살 때부터 했는데 이제 누나들이 다 피아노를 그때 그냥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계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배우게 된 거였고 사실 유치원 가기 싫어서 피아노 배우겠다고 했어요. 너 유치원 계속 다닐래 아니면 피아노를 배울래? 그래서 피아노 배우겠다고. 피아노 이게 연주의 길로 가시다가 작곡의 길로 가신 거잖아요.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쯤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요. 무대 서는 체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때도 학교에서 공연을 열죠. 그러면은 클래식 곡을 다 외워서 무대에 딱 올라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클래식 곡을? 네, 그래서 앞에 조금 연주하다가 다 지어서 내려와요.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막 울면서 내려온 적도 있고. 천재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외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천재. 그래서 막 되게 실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연습실에서 이렇게 제가 쓴 곡이 있어가지고 그냥 외워서 그냥 제가 이렇게 뭘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 곡 무슨 곡이냐 해가지고 이거 내가 쓴 곡이야 그랬더니만 악보를 써서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악보를 써서 주면서 느꼈죠. 나는 작곡을 해야 되겠구나. 네. 곡을 쓸 때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습니까? 네네 있어요. 노력은 하되 노력하지 말자. 그러니까 좋은 곡을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말자. 약간 모순적인 말인데 음악은 자연스러울 때 나오거든요. 사실 막 억지로 한다고 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음악이 결코 좋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내 스스로 뭔가 느낌이 왔을 때. 하지만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뉴스도 보고, 네 지금 이 코너도 늘 봤었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는 영감이 될 수도 있겠죠. 5살부터 음악을 접하신 거예요? 네. 40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음악이 좀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싫을 때는 늘 찾아오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누군가의 음악이 너무 좋을 때 음악이 싫어져요. 누군가의 음악이 너무 좋을 때 음악이 샘나서. 이루마한테 음악은 뭡니까? 음악은 가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내 음악이 누군가의 삶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울 공연을 보러 오시는 국내 관객들은 어떤 걸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함, 인간미, 그리고 무조건 치유죠. 네. 가끔은 제 공연을 또 뮤직 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곡을 쓰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음악으로 어느 정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음악이 그렇게 전해지겠지? 저는 사람이 제 음악을 듣고서 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그 음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픈 인터뷰에서 지금껏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내 속마음, 내 이야기를 하나 오픈해 주신다면요. 속마음. 연주 음악이 지금에 와서야 뭐 클래식, 뭐 K 클래식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클래식 애호가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렇지만 한때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 뮤지션들은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었지만 우리나라 뮤지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박했어요. 박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갔는데 리허설 하는 시간을 많이 안 준다거나 야 너는 연주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 그때는 약간 비주류였군요. 맞아. 지금도 비주류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외국인 뮤지션들한테 조금 더 뭔가 와 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멋진 연주자들 많고 멋진 뮤지션들 많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노 선율로 위로를 전하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이루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당장 EV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예보가 있고요. 서울 등 중서부는 당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도 꽤 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서쪽 지역에 많게는 5cm, 그 밖에 내륙으로도 3cm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력했던 한파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4도가 되겠고요. 한낮엔 영상권으로 활동하기 한결 낫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요. 한낮엔 서울이 1도, 강릉 5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해서 이번과 같은 한파는 당분간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살이 되면 산타클로스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이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어린이들은 잠시 슬픔에 빠진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같은 이 희망은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누구나 이런 희망만은 깨지지 않길 바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누구나 희망은 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